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그러니까 당일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 파면된 당일이었는데, 그래서 곧바로 대선 체제로 돌아서는 어떤 태세 변환, 이것도 사실 좀 놀랍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 이렇게 강하구나, 상상 이상이구나 하는 것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과거 여당 의원이었던 어떤 한 사람조차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의힘이 이번에 후보를 낼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라기보다도요. 예. 저는 어떤 후보를 내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 굉장히 극우적인 그런 김문수 장관이 유력한 후보로 떴지만 제 생각에 그 거품은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보수 후보를 내세워서 당의 쇄신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대선 후보를 내세우는 게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나 국가적으로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더 이제 극우 지지층에만 목매고 가다 보면은요, 이제 굉장히 특히 지역만 기반으로 한 지역 정당으로 쪼그라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되고 집권 가능성이 더 떨어질 건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코 민주당에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보수와 진보의 양날개로 날아야지. 국민의힘이 쪼그라들거나 아까 위원정당 해산 말씀하셨는데, 해산시킨다고 해서 그 정당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더 위험한 정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허민기 기자가 저를 안 쳐다보셨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낼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 정당 정치 또는 의회 정치의 본질과 어긋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통령의 파면은 곧 그러면 그 해당 소속 정당 1호 당원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파멸로 이어져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않다고 보고, 그 의원총회에서 일부 우리가 자숙하는 상황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만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후보를 내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저도 사실은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던 것이, 왜냐하면은 탄핵이 결정이 되면 탄핵 전의 논리와 탄핵 후의 논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탄핵당한 정당의 대선 후보에게 어떤 중도가 표를 줄 것인가라고 하는 회의가 일단 있는 거고요. 사실은 2017년도 박근혜 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선에서 사실은 그 표를 다 따져보면 중도와 진보를 합쳐가지고 70% 가까이가 되고, 보수 후보들 홍준표, 유승민 합쳐가지고 30% 정도가 됩니다. 7대3 구도였어요. 저는 7대3 구도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후보를 내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도우는 도우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민주당이 막 이제 해산해라, 후보 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내란몰이를 하니까 그 민주당의 논리를 이슈를 내가 가져갈 수는 없겠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후보는 내야죠. 근데 이제 저는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도 있죠. 대통령이 잘못해서 탄핵당하는 거지, 여당이 잘못해서 탄핵당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거는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그 집권당이든 정당은 대선에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 이거는 저는 논리적으로 성립 안 한다고 봐요. 당연히 후보를 내야죠. 근데 진짜 문제는 후보를 내냐 안 내냐 문제가 아니고, 이 내란과 끊지를 않는 거예요. 국민의힘 당이. 아니,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계속 옹호했고 대부분이 탄핵을 반대하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몰려가서 기각하라고 요구를 하고 그것까지는 그렇다 쳐요. 근데 5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5 곱하기 8, 40개의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완벽하게 헌법을 짓밟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고 사안이 중대하고, 그래서 직에 있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내린 이 마당에 왔어도 그 사람을 징계를 못해요.
당원이 반헌법 행위를 하면요, 그 당원을 징계해야 그 정당이 민주정당이에요. 예. 제가 만약 저는 어느 정당의 당원도 아니지만 제가 만약 민주당원인데 민주당의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해가지고 파면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제명하자고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당원으로 껴안고 정당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지킨다는 정당이요. 예. 저는 윤 대통령이 탄핵당했기 때문에 후보를 내면 안 된다가 아니고 그 헌법 파괴자로서 파면당했고 그리고 형사재판도 내란수계라서 받고 있는 이 당원을 징계하지도 않고 출당시키지도 않는 이게 문제다, 이게. 예. 이런 상태에서 도대체 어떤 후보가 나가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냐. 이게 정말 저는 의문이에요. 왜 안 하는지. 그 지난번에 뭐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소속 의원 82명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기각 내지는 각하 탄원서를 냈습니다. 다 서명했어요. 82명입니다. 아니 그걸 뭐 그렇다 쳐요. 예, 그럼 탄핵 전이니까요. 예. 근데 82명씩이나 그렇게 해서 탄핵 기각 내지 각하를 주장했는데 탄핵이 됐다고 해서 바로 태세 전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서 국민의힘이 사실 지금까지 온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처음에 선을 계엄 첫날만 한동훈 대표가 메시지를 제대로 냈고 그 다음부터 흔들린 게 어떻게 보면은 관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측면도 있다고 봐요.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자기 계산도 있었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대선이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곧 바뀔 겁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대선에서 진짜로 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말이 반복되는 그런 후보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근데 냉정하게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사실 이 책임 정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여당 집권당이 이 정도로 망가지면 야당한테 정권이 넘어가는 게 맞죠, 사실은. 어떻게 예. 보면 이게 그냥 잘했냐 못했냐를 따질 거 없이 임기를 다 못 채울 정도로 끝난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계엄하고 손을 끊고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를 잘못을 했으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어깨가 저는 굉장히 무겁다고 보는데요.